TV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아이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 아내와 단둘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곱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제겐 여전히 젊은 날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라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죠. 젊어서 고생시킨 생각, 아이들 키우느라 제 한 몸 돌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가 보다 했죠. 문화센터에 다니면서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 쓰더군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젊은 사람들처럼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보기 좋다고, 당신 아직 젊다고 칭찬도 해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나 받고 카톡으로 자식들 안부나 묻던 사람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종일 액정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놀라 폰을 뒤집거나 밤늦도록 카톡 소리가 울리곤 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고 물으면 센터 동기들이라고 사는 얘기하는 거지. 사는 얘기하는 거지 별거 없다, 별거 없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곤 했죠. 그때 조금 더 유심히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 무심했던 순간들이 지금 와서는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해 떨어지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 센터에서 뒤풀이가 있다며 늦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평생 집안일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라도 친구들 만나 스트레스 푸는 게 뭐가 대수랴 싶었죠. 그날도 아내는 늦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더군요. 웬만해선 제 전화를 피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덜컥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는데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아내는 술이 좀 오른 듯 얼굴이 불쾌했지만 어딘지 들떠 보이기도 뭔가를 숨기려는 듯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센터 동기들이랑 한잔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둬서 못 들었어요. 아내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싸한 느낌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아내가 벗어놓고 간 가방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 그것도 아내의 가방을 뒤지는 건 남자로서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확인하자 스스로 변명하며 조심스럽게 아내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화면은 잠금 패턴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역시 별일 아니었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액정 위로 떠오른 작은 알림 아이콘. 처음 보는 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뭐라고 작게 쓰여 있었는데 시력이 나빠진 탓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오오톡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오오톡?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쓰는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열어 그 앱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앱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던, 아니, 불륜이나 그런 옳지 못한 만남을 주선하는, 참고로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앱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머릿속은 부인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내의 입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된다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 제 모든 생각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아내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려고 시도한 겁니다. 아내는 평소 단순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빌면서 그 문제의 앱을 찾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 박 여사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처음에는 그저 시답잖은 안부 인사나 농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의 외모를 칭찬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급기야는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는 프로필 사진으로 보아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대화명은 고독한 미식가 뭐 그런 느끼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햇살 미소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대화명을 쓰고 있었고요. 그놈과 아내는 이미 여러 번 만난 듯 했습니다. 지난번 오후 레스토랑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햇살님. 미식가님 목소리 자꾸 귓가에 맴도네요. 다음 주말이 기다려져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애칭을 부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놈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햇살님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특히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던데요. 다음에 만날 땐 더 과감한 모습도 기대해도 될까요? 그 밑에는 아내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어머, 미식가님도 참 부끄럽게.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과감한 모습? 원피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폭주했습니다. 아내가 그놈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놈이 아내에게 어떤 음흉한 눈빛을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 가정이 송두리째 파탄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행여나 이 일이 알려지면 애들이 받을 상처는 또 어쩔 것이며 사돈댁 볼낯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덮고 가기에는 제 속이 너무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면 슬쩍 옷차림을 살폈고 귀가하면 술 냄새가 나는지 다른 향수 냄새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놈과 주고받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찍은 셀카 사진 같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속옷 차림, 심지어는 나체를 암시하는 듯한 교묘한 각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아내가 속옷바람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차마 제 입으로 올리기도 민망한 거의 나신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찍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사진은 그놈이 찍어준 듯했고 어떤 사진은 아내가 거울 앞에서 스스로 찍어보낸 듯했습니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듯한 외설적인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햇살님 몸매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미식가님도 정말 밤새 저를 따위에 제정신으론 읽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머리끝까지 뜨거운 피가 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토악질을 했습니다. 위에까지 다 개워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거실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고 부딪힌 무릎에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추잡한 사진들과 대화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보다 더 큰 모멸감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의 어미가 다른 사내 앞에서 그런 천박한 모습으로 몸을 드러내고 희롱을 즐겼다니. 그것도 자식벌 되는 젊은 눈팽이와 놀아났다니.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가진 것 없이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벌고 가정을 일궜던 기억들. 밤늦도록 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 차려주던 아내의 모습. 아이들 재롱에 함께 웃던 소박한 행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로 뒤덮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아니면 나이 들어 예전만큼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살이 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그런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저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식들은 또 어찌할 것이며 이 나이에 제가 감당해야 할 풍파는 또 얼마나 클 것인가.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이성은 간신히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화장을 조금만 곱게 해도 그놈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그놈이랑 연락하는 건가 싶어 속이 뒤집혔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그 더러운 사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아내가 옆에 눕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지만 저는 차갑게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아내는 제 싸늘한 태도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당장이라도 욕설과 함께 모든 것을 폭로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 끝장을 보자. 이 더러운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아니, 제가 본 모든 것을 까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제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아내의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내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냐니? 당신 휴대폰 아니요? 당신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물건이지 않소? 밤이나 낮이나 손에서 놓지를 않던데. 제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휴대폰을 좀 봤소. 제 말에 아내의 어깨가 움찔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걸 많이 봤어. 당신이 햇살 미소라는 이름으로 어떤 논팽이랑 히히덕거리는 것도 봤고, 서로 만나서 뭘 했는지 시시콜콜 떠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아주 볼만한 사진들도 많이 있더라. 아내 얼굴은 핏기 없이 울음을 터뜨릴 듯 눈가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해? 이게 지금 오해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신이 그놈이랑 모텔방 침대에서 뒹굴고 옷 벗고 사진 찍어보는 게 오해란 말이야? 제 고함 소리에 아내는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 앞에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평생을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지. 제 입에서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욕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 당신은 죽어도 싸.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기고. 당신은 그놈이랑 히히덕거릴 때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울고 소리 지르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고 아내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놈 어떤 놈이야? 제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저보다 5살 어리고. 그래서 얼마나 만났어? 언제부터 그 지랄들을 한 거야? 제 추궁에 아내는 더욱더 몸을 떨었습니다. 석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그러다가 뭐? 그러다가 눈 맞아서 배 맞췄다. 이 말이야? 제 말에 아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겨움과 환멸감에 구토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그놈 연락처 내놔. 아내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 사람한테는. 시끄럽고 당장 내놓으라고 했어. 내 손에 그놈이 죽어나가는 꼴 보기 싫으면. 제 살기 어린 협박에 아내는 결국 그놈의 전화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아내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오는데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짐짝이랑 같이 내다 버릴 테니까. 결국 아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저 여자가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인생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며칠 뒤 저는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과연 젊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 놈이랑 우리 집사람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와라. 했습니다.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놈의 행색을 보니 딱 아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벤치에서 일어나자 저를 알아보고는 주춤거리더군요. 내 놈이 김호우냐? 제 물음에 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이 먼저 나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일을 벌여봤자 저만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유부녀인 거 뻔히 알면서 건드려? 그것도 내 마누라를?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놈은 개미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내 놈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 내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마누라한테서 떨어져. 다시 한번 내 마누라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연락하는 날에는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제 살기등등한 협박의 놈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놓아주었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놈은 허둥지둥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굴한 뒷모습을 보니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엄마랑 아빠랑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더군요. 아마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이런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 아니면 자식들 봐서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할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직 아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